안녕하세요. 머신러닝을 통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 및 트레이딩 경쟁대회를 참가한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시스템 종합설계 야간 인베스팅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드릴 순서는 대회 및 규칙을 소개해드리고 데이터 디스크립션과 일정 계획 그리고 ED 진행과 모델을 어떻게 리서치했고 해당 모델 4가지 정도를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저희가 이 모델에 대한 한계점을 깨닫고 데이터 전처리했던 과정과 그 위에 프로그래밍 디벨롭먼트 했던 과정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가한 대회는 대입군에서 주관하는 비트코인 비트 트레이더 경진대회 시즌2입니다. 대회는 4월부터 시작했고 5월 마지막 날로 대회는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대회 내에서는 23시간 동안에 분단위 코인 가격을 입력을 받아 향후 2시간의 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추론하는 예측하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인셋에서는 총 10가지 종류의 코인이 7,352가지 샘플이 있고 테스트셋에서는 그중 일부인 529가지의 샘플이 있습니다. 각 데이터는 샘플 수, 시간, 특징수, 피처 개수로 약 3,000원으로 표현됩니다. 자세한 표현은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의의는 단순히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시계열 데이터 문제는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때 이제 목표 값이 미래에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주기성을 띌 것이를 예측하는 문제로서 본 대회와 같이 주가나 비트코인 가격 예측 같은 경우 일반적인 시계열 접근이 아니라 비주기성 예측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전통 학문적인 시계열 예측 문제와 이후 지금 진행된 인공지능 모델들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전처리 기법들을 활용해서 비주기성 시계열 예측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약 2달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컬럼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컬럼은 총 10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첫 번째는 샘플 아이디와 두 번째는 타임, 세 번째는 코인 인덱스, 코인 종류고 그 다음에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는 시가, 최저가, 최고가, 종가이며 볼륨과 트레이드가 있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 특성상 코어 AV라고 하는 코어 어셋 볼륨과 TB 베이스 AV라고 하는 테이커 바이 베이스 어셋 볼륨과 테이커 바이 컷 어셋 볼륨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타 화폐 단위 대비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아래 출처에 있는 바이낸스에 있는 소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샘플 데이터는 X랑 Y로 구분되어 있으며 X는 1380분간의 23시간 동안의 연속 데이터이고 Y 같은 경우는 그 향후 2시간 동안의 연속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본 대회 동안 23시간의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향후 2시간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로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코인별 개수는 다 똑같지 않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코인 인덱스마다 코인별 샘플 개수가 다르며 9번과 8번 코인이 가장 많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 Y값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대회 내에서는 오픈 가격을 예측을 해서 사고팔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오픈 가격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ED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격 데이터 분포로서 확실히 아웃라이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좀 많이 눌려 있는데 실제 민 맥스 값이 0.85에서부터 1.1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오른쪽 가운데 박스 플랫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아웃라이어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이거를 전처리 혹은 트리밍까지 진행해 보긴 했습니다. 또한 그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약 2시간 데이터여서 약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120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최저가랑 최고가의 레인지를 보아서 이 가격이 얼마나 진폭이 심하고 적은지까지
그를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방법까지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종적인 시계열 예측 알고리즘의 아리마 모델을 초반에 바로 진행해 봤습니다.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으로 구분되어서 불리는데, 오토 리그레이션과 무빙 에버지를 통한 PQ 모델이나 그 사이에 차분히 인테그레이트된 아리마 모델로 나뉩니다. 자세한 수식은 오른쪽 그림 위아래와 같으며, 저희는 이 아리마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진행한 방법은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아리마 모델을 바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리마 모델 특성상 오픈 데이터만 가지고 1389간의 데이터를 넣고 그 이후에 120구간의 데이터에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으며, 아래 파이썬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플라팅을 보시다시피 아리마오에서 이제 차본이 빠진 ARMA 모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선형을 하나 긋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아리마 모델을 좀 더 최적화 시켜보려고 오토아리마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봤지만, 기존 모델에 비해서 선형성이 좀 더 주기성이 확보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아웃풋 시리즈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단순히 차분을 정수로 넣는 게 아니라 실수 차원의 차분 시계열이라는 메모리 보존이 가능하면서 정보가 유지되면서 정상성을 좀 갖게 하는, 주기성을 갖게 하는 시계를 생성하다는 것을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 찾게 되어서 이 또한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실수 차분 같은 경우는 Fractional Differential Method라고 불리는데, 자세한 방법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분은 1이나 2와 같은 정수 형태로 쓰지만, 이런 실수 차분 같은 경우는 1과 2가 아닌 0.12와 같은 1보다 작은 단위에 대해서 차분을 하는 것으로서 실수로 차분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제 무한급수가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중간에 트레스홀드를 넣어가지고 트리밍 시켜서 다시 이제 그 실수 차분 방정식을 만듭니다. 실수 차분을 할 경우 D가 1보다 작아지면서 과거 기억이 보존된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메모리와 정상성을 조절하면서 아리마를 좀 더 잘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오토 아리마를 그냥 돌렸을 때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수 차분을 전처리로 한 오토원에 돌렸을 때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측력이 향상되나 좀 더 모델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프로펫이라는 모델을 사용해 봤습니다. 프로펫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모델로서 일반적인 공식 다큐에서는 프로펫이 있고, 이제 또 다른 일반인들이 만든 뉴럴 프로펫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같은 프로펫이나 뉴럴 프로펫은 같은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고, 알고리즘의 자세한 수식은 이제 Y값에 대해 예측할 때 이제 그로스나 시즈널리티나 그리고 헐리데이나 그리고 플러스 노이즈에 대해서 하나의 Y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거 프로펫의 장점은 오른쪽 식이 되게 단순한 것처럼 간단한 API를 통해서 쉽게 모델링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로 시도한 모델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이썬 코드처럼 나타냈습니다. 실제 진행한 결과, 이전 아리마와 같은 실제 진행한 결과, 아리마와 달리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시즈널리티를 프리의 주기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 더 선형적인 모델링이 아닌 유동적인 비주기적인 시계열에도 유동적인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뉴럴 프로펫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뉴럴 프로펫도 이전 프로펫 모델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부분적으로 그리드 서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파라미터를 좀 조정을 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는 시즈널리티를 이렇게 더하는 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번 진행해봤고, 모델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카파시티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약 그 22가지와 108가지 경유S를 다 돌려본 다음에 MSE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상태로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엄청 베스트 파라미터로 적용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그 비주기성인 모델 샘플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전처리나 다른 모델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일반적인 시계열 모델이 아닌 RNN과 같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부터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인풋 데이터로는 이제 약 한 255분간의 모든 데이터와 그리고 아웃풋 데이터로는 약 120분간의 오픈 프라이스만 예측하는 모델로 다음과 같이 아래 구조처럼 제가 인풋하고 아웃풋을 해봤습니다. 실제 오른쪽 그림의 프리딕션 결과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프레이크한 결과인데 굉장히 결국엔 오차가 점점 누적돼가지고 자기애기시 이렇게 직선이 쭉 그어진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부분을 좀 자세히 확대해서 해본 결과 오른쪽 그 작은 그림처럼 초반에는 따라가려고 하지만 결국에 오차가 누적돼서 무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차가 누적되는 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이제 시퀀스 길이가 너무 길다는 문제로 자기 회귀 구간을 좀 압축시켜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시퀀스를 120에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자 6분봉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시퀀스를 한 20분 정도만 20개 정도만 예측하는 게 어떨까 싶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LSTM 모델을 다시 썼는데 이전 단과 똑같이 이제 T 1380부터 T-1까지 23시간 동안의 오픈 프라이스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6분봉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2시간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된 2시간을 6분으로 압축하여 이제 120개 Y 해시 아닌 20개 Y 해시를 예측하도록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자기회기를 반복해서 예측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후 이제 실제 프레딕션하고 타겟 프라이스를 좀 보시면 결국에 약간 좀 주기성은 따라가려고 하지만 실제 값과 많이 오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델 그 이후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진폭이나 변동이 심해서 이거를 한번 전처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데이터 이제 전처리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해본 전처리는 약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스무딩을 적용해 봤습니다. 데이터 스무딩을 적용한 이유는 이제 주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주기성이나 이제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너무 튀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전반적인 트렌드만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이걸 진행해 보았고 이 일을 통해서 모델이 좀 더 리그레이션 하기 쉽게 만들어 주려고 했었습니다. 심플리 이제 스무딩 메소드는 이제 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과 무빙 에버리지라는 두 가지 모델링을 해봤고 이제 오른쪽 그림 플랫을 보시면 실제 이제 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산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징을 한 이유는 이제 오른쪽 그림 중간에 보시면 이제 오픈 데이터 레인지가 아웃라이어 같은 데이터들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데이터는 진폭이 되게 크고 또 어떤 데이터는 진폭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폭이 너무 큰 데이터들 때문에 이게 모델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특정 구간에 대해서 이제 KB인지 디스크리타이저를 진행을 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진폭이 크든 적든 이제 같은 구간 내에 데이터를 좀 압축시켜서 드라이빙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방법은 이제 로그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오픈 프라이스나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피처가 어, 인풋이 이제 다 이제 스케일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로그로 노멀레이션 하면은 기존의 이제 오픈 프라이스 같이 약간 많이 아웃라이어가 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스탠다드 노멀레이션을 더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분포를 더 따를 수 있는 모델로 분포를 더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 천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각각 드라이빙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이제 스무딩을 먼저 진행을 해서 모델링을 해봤었는데, 어, 전처리 방법은 스무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퀀스에 대해서는 1380분의 데이터 모델, 데이터 시퀀스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했었고, 모델 구성은 이제 여기가 t가 이제 23개까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1380이 있고, 아웃풋을 하는 거는 120이고, 그 사이 모델에 대해서는 컨브 원의 모델을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모델링 이제 스무딩 결과로서는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스무딩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데이터에 주기성이 없어가지고 샘플별로 레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예측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구나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리그레이션 방법 자체가 많이 틀렸다, 리그레이션은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이제 해당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정 패턴을 아까 그때 디스크라이타이징 시켰던 그 방법을 통해서 특정 패턴을 애초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건 향후 시즌에 검토할 계획이고, 아니면 이제 애초에 리그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이제 RNN 같은 경우는 각 샘플에 대해서 각 샘플별로 1380분의 데이터를 넣고 Y값을 예측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 샘플을 가지고 와서 한 샘플을 기존 아리마나 프로펙 같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은 데이터의 이제 개수 자체가 1380개로 1380구간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데이터 이렇게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하는 게 크게 의미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계층화를 해가지고 모델링도 저희가 따로 시도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최고가의 인덱스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으로 풀 수 있고,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계층화된 가격을 이제 다 이제 하나하나의 원하는 코딩을 시켜서 오토레그레이션을 풀 수도 있었는데,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아웃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다르게 다 원하는 이코된 벡터화된 값으로 넣었었는데, 이제 데이터 이제 계층화를 할 때는 왼쪽에 저희가 K빈즈 그 사이클렌스 제공하는 K빈즈 디스크리타이저를 사용했었고, 그 이후에는 컨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최고가 시점 분류를 하기 위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시각화 코드였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자기 외기 모델을 위한 시각화 코드입니다. 이제 실제 모델링 결과는 이제 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꿔 풀면은 트레인셋에서는 되게 예측력이 좋아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최고점을 잘 타겟팅을 하는데 밸리데이션으로 가면은 예측력이 확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즌 3 때 좀 더 진행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오토 리그레이션으로 풀 경우에 기존 이제 다른 전처리 이전의 모델과 달리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오토 리그레이션이 좀 장기적인 추세임에도 따라가긴 하지만 여기 역시나 중간에 약간 오차가 누적돼서 수렴되는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이 부분도 향후 진행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해왔던 방법 중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거의 제대로 되지 못했었고, 이제 아리마를 프랙션 디퍼런싱을 한 아리마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페셔널 뉴럴 프로페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해당 3개의 모델로 투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아리마나 프로펫, 뉴럴 프로펫에 대해서 프레딕션 어레이를 넣게 되면은 왼쪽처럼 각각 매수 시점을 뽑아내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수 시점을 넣으면은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결과는 프로프엠 모델이었고, 해당 프로프엠 모델에 있어서의 그 중간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으며, 매수 기준은 115% 이상 상승한다는 샘플에 대해서 예측했을 때에 제일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천, 총 팀이 1100 정도, 1100, 1200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28등을 해가지고, 28등 정도로 마무리 지렸고, 향후 좀 더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가지 모델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해당 문제가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지만, 패턴을 예측하는 모델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데이터를 계층화 시켜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드라이빙하는 모델을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존 아리마나 프로페 모델과 똑같이 하나의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어, 이제 오픈 데이터만 가져가지고 레그레이션 모델을 하는 모델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저런 모델을 하면서 데이터 전처리를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재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지만, 향후 이제 6월부터 8월에 진행되는 대회에서 저희는 그래도 순위권 다시 노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인베스팅 팀의 시스템 종합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